은정은 결혼 4년 차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민수와 함께 시댁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은정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 김 여사는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함께 밥을 짓고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은정은 이 집안의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의 손길을 배우고 집안일에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은정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비법을 알려주고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며 딸처럼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은정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이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집안일을 하다 실수를 하면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너그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밥이 조금 질어도 반찬이 짜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고 가끔은 짧은 한숨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편 민수는 바쁜 회사 일로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요즘 저에게 서운하신 게 있는지 물어보면 민수는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신 편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은정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은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가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잘 지내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은정은 아침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도 예전만큼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이 국을 끓일 때마다 간을 다시 맞추거나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은정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민수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은정에게 짧게 인사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진짜 가족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은정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은정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함께 하던 일이 이제는 은정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다 며 은정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이면 은정은 욕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점점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와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은정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점점 벽에 갇혀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은정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이 집안의 균열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정은 어느새 자신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은정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은 실수라도 발견하면 짧고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은정이 국을 끓일 때면 간을 다시 맞추고 반찬을 내놓으면 숟가락으로 한번 뒤적인 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은정의 마음에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회사 일에 바빴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곧장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은정은 남편에게 요즘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지만 민수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은정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은정은 혼자 식탁을 치우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정말 가족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은정 혼자 남아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은정은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준비할 일들을 모두 은정에게 맡겼습니다. 전 부치기, 탕 끓이기, 과일 손질까지 모든 일이 은정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요. 라며 은정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은정은 욕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나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은정은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내가 참고 잘해야 한다 며 은정을 다독였고 은정은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정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은정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은정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고 은정은 자신이 점점 더 벽에 갇혀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래 라며 대화를 피했고 은정은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은정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은정의 일상은 차가운 시선과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까지 이 집안에서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은정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고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도 은정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빴고 시어머니와 은정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은정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반찬을 내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뜨며 은정을 힐끔 바라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아,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구나.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은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민수와 시누이도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은정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나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앉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참고 견뎌온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은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은정은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은정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은정의 방에 들어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민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처럼 부엌에 나갔지만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의 할 일을 했고 은정은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은정의 마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은정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그 한마디는 가족 모두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고 은정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가족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고 신우이 역시 어색한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그날 이후 집안에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은정 역시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감추려 애썼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은정은 말없이 밥을 먹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돌릴 거라고 말해보려 했지만 은정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듯 보였습니다. 신우이도 예전처럼 은정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안일을 도우러 나와도 은정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은정은 자신의 슬픔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밤이면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집안,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잠을 청하는 가족들. 은정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신우이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집안에는 긴 침묵과 어색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저녁 은정은 우연히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은정은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차가움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은정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에 혼자 앉아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신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의 말이 남긴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고 부엌에 나가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순간마다 자신이 이 집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거실을 치워도 은정은 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은정의 방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은정은 밤마다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그 말을 삼켰습니다.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은정은 자신의 아픔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시어머니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민수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 민수는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은정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쌓인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동안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설렘, 시어머니의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점점 차가워진 시선과 마지막으로 들은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라는 말까지 모든 것이 은정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 앞에 선 은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이 집을 떠난 뒤 집안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떠난 빈 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은정이 없는 부엌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익숙했던 며느리의 움직임이 사라지자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은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은정이 잘 지내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은정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엄마, 왜 은정이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다. 은정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제라도 은정이에게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야 할 것 같다" 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친정집에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시어머니가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은정아,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던 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라도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정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민수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화해와 용서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